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 왔을 뿐입니다.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분명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데도 멀쩡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는데도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베다 경전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까르마는 한 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먼저 까르마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까르마라는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행위, 움직임,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처벌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까르마를 흔히 업보라고 번역하는데 이 업보라는 말에는 이미 잘못해서 받는 것, 벌로 돌아오는 것, 피할 수 없는 응징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까르마는 도덕적 판단이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까르마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업식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식이란 행동이 남긴 흔적, 의식에 남은 방향성, 다음 선택을 끌어당기는 경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행동이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행동을 부르는 이 일련의 과정을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가우디아 바이시나바 전통에서는 까르마를 4단계로 나눕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꾸따, 비자, 아프라랍다, 프라랍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분류는 누군가가 새로 만든 이론이 아니라 뿌라나와 베단타 전통에 이미 존재하던 설명이고 그 중에서도 빠드마 뿌라나에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6세기에 루파 고스와미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확장하게 되죠. 먼저 가장 깊은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꾸따입니다. 꾸따는 말 그대로 단단히 굳어 있는 상태, 응축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의 까르마는 아직 씨앗의 형태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서 아주 강한 경향성으로 존재합니다. 특정한 생각이나 욕망이 아직 떠오르기 전인데도 삶의 방향이 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느낌, 이유 없이 반복되는 인생 패턴의 뿌리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까르마의 존재를 거의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비자, 즉 씨앗입니다. 꾸따 단계에서 응축되어 있던 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 습관적인 욕망, 익숙한 선택 패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선택을 하지? 왜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를까 하고 느낄 때 그 배경에는 이 씨앗 상태의 까르마가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나 고통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윤곽이 잡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프라랍다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결과가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 현실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업입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 혹은 다음 생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까르마죠. 베다 전통에서는 이 단계까지의 업은 수행이나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박티를 통해 소멸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여지가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프라랍다입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태어난 환경, 큰 인생 조건들, 쉽게 바꿀 수 없는 삶의 틀이 여기에 속합니다. 베단타 전통에서는 이 프랄랍다 까르마는 몸이 있는 동안 어느 정도는 경험을 통해 겪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성자도 몸의 한계나 물질적 조건은 완전히 피해 가지는 않는다고 말하죠. 이렇게 4단계를 놓고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까르마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
씨앗과 잠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까르마를 없앨 수는 있을까? 베다의 관점, 그 중에서도 가우디아 바이시나바 전통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까르마는 억지로 하나하나 제거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 작동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네 단계 가운데 이미 현실로 나타난 프랄랍다 까르마는 대부분 삶을 통해 경험되며 정리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 즉 쿠따, 비자, 아프랄랍다는 의식의 방향이 바뀌면 더 이상 결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가우디아 바이시나바 전통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까르마를 없애는 핵심은 무엇을 했는가를 계산하는 데 있지 않고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계속 나를 위한 선택, 내가 주인이라는 감각에 머물러 있으면 까르마는 계속해서 씨앗을 만들고 가능성을 키우고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의식의 중심이 점점 절대자, 근원, 더 큰 의미를 향해 옮겨갈수록 까르마는 더 이상 응집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우디아 바이시나바 전통에서 말하는 수행은 까르마를 벌처럼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까르마가 작동하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전환에 가깝습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꾸따는 더 깊어지지 않고 비자는 씨앗으로 남지 못하며 아프라랍다는 현실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프라랍다만이 삶을 통해 조용히 정리됩니다. 이렇게 보면 까르마를 이해하는 일은 운명을 체념하기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까르마를 모를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에 머무르지만 까르마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어떤 방향 위에 서 있구나 하고 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삶이 벌처럼 느껴질지 배움의 과정처럼 느껴질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까르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4가지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4단계가 어떻게 실제 수행 속에서 약해지고 왜 가우디아 바이시나바 전통에서는 특히 박티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 이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까르마는 벌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의 방향을 보여주는 흔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레 크리시나.